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시볼루션의 호주 수주입니다. 오늘 14회에서는 호주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민자의 시선으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이미 호주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호주에 정착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은 현실적인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계신 구만님, 친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회에서는 호주 워홀계의 갓생 낭만코카님과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다면은 우리같이 10년 이상 사는 이민자들, 아니면은 오래 살기 시작한 이민자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워홀 유학 이후 아예 호주에 남아서 살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혔던 현실이 무엇인가요? 신디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해외에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정말 정착하고 살게 됐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행복했어요.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일이 없어서 살림을 했는데 처음에는 빵도 굽고 요리도 보고 남편이랑 놀고 그랬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진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앞으로 여기서 뭘 하고 살지? 처음으로 호주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딱 깨달은 것 같아요. 킹맘들을 되게 안쓰럽게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깨고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이든 본인이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주부여도 내 24시간을 정말 열심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하면 주부로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이 없거나 힘든 사람은 차라리 일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빵 굽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24시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취업을 결정했을 때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학력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힘들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대학 공부를 그때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있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닭갈이 하던 사람이다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무에서 시작한다는 그 말이 딱입니다. 구마님은 언제 현실이 딱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제가 외국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였고 영어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선생님 저는 외국 가서 안 살 거예요. 영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대 워홀도 갔었고 교환학생도 갔었고 해외 취업을 해서 외국도 계속 살았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산다가 항상 정해진 루트였거든요. 다시 일 때문에 왔을 때도 지금처럼 정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여기에 정착해서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뭔가 결심했어. 호주에 살아야겠어. 이런 건 사실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한 10년을 호주에 정을 못 붙여가지고 이제 호주에 정 붙이고 산 거는 한 최근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구만님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셋 중에서 국제 경험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더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흔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을 텐데. 되게 흔하지 않았던 선택이었는데 결론은 다 끝나면 한국의 집으로 가야지 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외 취업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경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꿈이 되게 컸거든요.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한 약간 꿈이 있었어요. 막상 서울로 가니까 생각보다 좀 작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호주가 정말 단기적으로 왔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걱정 없이 1년 동안 영어만 배우면서 신나게 놀고서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호주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호주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호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예를 들면 영어만 잘하면 돼. 호주는 워라밸이 정말 좋아서 일 대충 해도 돼. 그런 오해가 있었나요? 호주 산다고 하면 와 영어 되게 잘하겠다 이거. 맞아. 호주 살면 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살면 영어가 자연스럽게 느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영어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지 않더라고요.
한 이민생활 10년 정도 되면 그런 거 있죠. 줄어드는 한국어, 늘지 않는 영어,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우리 시볼루션 녹음하면서도 우리 한국말 자꾸 까먹잖아요.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우리 버벅거리고. 맞아요. 저도 지금 호주 16년 차인데 영어가 더 이상 안 늘어가지고 딴 데 가면은 16년 차라고 말 못하고 다녀요. 수지님은 어떠세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호주는 이제 워라밸 천국이다. 근데 확실히 저는 그게 업계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는 진짜 어느 나라나 워라밸 챙기면서 발전하는 건 좀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한국보단 좋지만요. 의료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편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바로바로 스페셜리스트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호주나 이제 영연방 국가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너럴 프랙티셔너, GP를 먼저 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를 보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맞닥뜨리면은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한 15년 차 되다 보니 이런 방식이 선택이 됐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GP를 만나고서 그 GP가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스페셜리스트한테 주고 저를 위한 맞춤 서비스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경험이 다르겠지만 저는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주의 의료 시스템이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칙적이죠, 여기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의료 시스템이 너무 속이 터져요. 한국하면 사실 뭐 다르잖아요. 한 번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울트라사운드 하고, 근데 여기는 막 여기다 예약하고 뭐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면 정말 중병 걸리면 먼저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믿고 살고 있어요. 아예 이 시스템 모르고서 의료를 받으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주에서 인간관계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라던가 회사 동료와의 인간관계라던가. 신이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한인 커뮤니티를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돼요. 한인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좁고 뭐 작은 오해나 소문도 그래서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 있다 보면은 워낙에 네트워크 범위가 넓잖아요. 호주는 정말 딱 우리 사는 지역에만 있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게 되고 호주에서 사람 관계를 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말자. 이쪽은 브리즈번에서는 결국 언젠가 부딪히거든요. 나와 다르거나 맞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것뿐이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은 스스로 자제하고 차단하는 편이 우리 편하게 살자고요. 우리 구마님. 사주에 금이 많으신 구마님. 사주에 금이 많은 저는 사실 저는 뭐 한국이나 호주나 똑같지 않나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 한국에서도 워낙 깊고 좁은 인간관계로 살았고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 대한 일만 하면 돼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굳이 친구가 되려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도 그냥 진짜 깊고 좁은 관계로 손가락에 셀 수 있을 만큼의 친구만 딱 가지고 있고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구마님이랑 진짜 비슷해요.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주인들도 한국인처럼 초중고 대학 보내면서 자기만의 그런 서클이 있어요. 그 단단한 서클을 제가 20대 때는 못 모르고 들어가려고 되게 발악을 했는데 제가 알았죠. 거기 못 들어간다. 제가 단순히 이런 20대에 온 외지인의 입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친구라는 좁은 단어에서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절 인연. 전에 수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회사 동료가 정말 시절 인연 같거든요.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회사에서 공공의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친해진 관계인데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그 공공의 적이 없어지면은 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호주에서 돈 관련해서 정말 빨리 깨달았어야 했던 것들, 몰라서 손해본 것들 무엇이 있나요? 구마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주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이 없었어서 부동산을 사지 않았던 거. 그때는 어차피 갈 건데 뭘 사? 그냥 렌트 살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도 되게 많았었고 살 수도 있었는데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일찌감치 투자를 하지 않은 게 진짜 후회돼요. 수주님은요?
슈퍼요. 슈퍼에 정말 무지했었어요. 슈퍼에 대해 전혀 몰라서 슈퍼 보고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내 돈 떼가. 슈퍼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호주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 바로 슈퍼 계좌를 만들어서 계속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하나가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돈 관리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베어풀 인베스터 읽어봤냐고. 베어풀 인베스터에서 보면은 슈퍼에다가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그런다. 지금은 뭐 그 50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냐. 50불씩 매주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를 저는 이제 10년이 지나고서야 야 이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으니까 아 내가 한 살이라도 좀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친리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이민자다 보니까 회사 일을 늦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 시작해도 내 경력이 뭐 얼마나 되겠어 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좀 후회돼요. 왜냐면은 호주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은 나라여서 기회를 잡으려고 좀 더 일찍 노력했다면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민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신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 CEO로 일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한국인 인플루언서 비커밍 위드 희정님과 해외 커리어 관련 그리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희정님은 29살에 미국 가셔서 대학교 학위를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마케팅, 컨설팅, IT 이런 다양한 분야를 거치시고 CEO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갖고 두드리면 결국 된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수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 호주 커리어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이 있었고 영어도 늘 어려움이 있었던 저한테는 높은 CEO 자리까지 가셨던 한국인이 전해주시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일할 때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희정님과 저희 시볼루션을 막 홍보했거든요. 나중에 저희 시볼루션에 인터뷰도 해주신대요. 올해 희정님과의 인터뷰 기대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친리님이 희정님하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분 인스타 진짜 오래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삶의 롤 모델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선배님들의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처럼 늙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희정님이셨어요. 그분을 인스타를 보면서 진짜 배우는 것도 많고 아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친리님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시볼루션이랑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감동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희정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피겨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50대 여성이 해외 생활에서도 혼자 성공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자기의 경험담을 공유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인데 저는 친이님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친리 친화력. 제가 좀 테크니컬한 건 좀 못하지. 수준님은 이민자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타국에서 봤을 때 큰 오해도 많아요. 뭐 인종차별, 그런 백의 우월주의도 있었고 그거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정치적으로 70년대에 정말 그런 백호주의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현재 2026년에 호주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문화적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주에 살면서 와 내가 정말 정착했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구마님. 사실 내가 호주에 살면서 정착했다고 느꼈을 때가 더 이상 한국에서 쇼핑을 해서 배송을 받지 않는 순간 호주 사는 내내 한 10년을 한국에서 쇼핑해가지고 해외 배송 받아가지고 다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호주에서 그냥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뭔가를 사서 주문받지 않는데 내가 이제 호주에 드디어 적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다른 답변이어서 좋았어요. 되게 작은 건데 맞는 말이야. 진짜. 이제 호주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되는 거야. 고리타분한 답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첫째를 낳았을 때 아무래도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구나. 그 순간이 내가 호주에 정말 이제 정착했구나.
그전에는 사실 메디케어밖에 정부 혜택 받는 것도 없었는데 출산하니까 산후휴가, 머터니티 리브 관련해가지고 페이먼트도 나오고 저 때만 해도 약간 베이비 보너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고 좀 정부에서 이것저것 받으니까 오, 나 여기 이 나라 사람 맞구나. 베비 보너스가 있었어요? 애를 낳으면 그냥 보너스 주는 거예요? 애기 한 명 나면 5,000불 줬어요. 옛날에 없어졌어요. 한 15년 전에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답변 같긴 해요. 첫 직장 잡은 다음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을 할 때 헤드헌팅이 됐었거든요. 헤드헌팅이 되고서 연봉을 협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뭔가 능력이 인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독립적으로, 금전적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 저는 내가 정착을 정말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막 호주에 정착하려는 이민자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해준다면 무엇인가요? 구마님. 저희는 또 같은 이민자여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다 지나왔잖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막 막막하고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제 삶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정답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사원님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결국 사원님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으시면 되세요. 뭐든 막막할 수 있어요. 돈 모아서 집 사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이직하는 것도요. 근데 제가 희정님께 들었던 말씀처럼 용기를 갖고 꾸준히 두드리면 결국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잖아요. 당연히 어려울 거고, 당연히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정말 화가 나지만 말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들이 나한테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다들 겉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다들 자신만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호주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시선으로 호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 생활이라는 게 누가 대신 정리해주고 답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이미 호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공감이 되고 정착을 고민 중인 분들께는 조금은 현실적인 참고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동산, 건축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볼루션의 호주 수주 친니 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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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Evolution, Sh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